아, 이제 오늘 이제 부등식이야. 야, 부등식은 얘는 정의 자체가, 부등식이라는 정의 자체가 부등호가 있는 식이야. 부등호가 있는 식. 그래서 얘하고 반대되는 개념이 등식이란 말이야. 등호가 있는 식. 그래서 등식의 종류에는 우리가 앞에서 이미 공부한 것처럼 항등식하고 방정식 두 종류가 있었어. 그러면 부등호가 있는 식인데, 그럼 부등호의 종류가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지. 부등호는 총 4가지 기호로 되어 있지.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 4개 중에 하나의 기호가 있는 식을 우리는 부등식이라고 해요. 그럼 이 부등호라는 녀석이 들어가면 부등식이 되는데, 그럼 이 부등호라는 녀석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부등호는 우리가 말 그대로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니까 얘네들의 부등호의 역할은 크기를 비교한다고. 자, 따라서 부등식이라는 녀석은 어떤 역할을 하는 식이냐면 좌변과 우변의 크기를 비교하는 식이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한 가지 약속사항이 나오게 돼. 크기를 비교하는 식이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가 지금에 와서 7, 5 크다, 혹은 뭐 5 마이너스 3 크거나 작거나 같다, 요런 부등식을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 이건 그냥 보자마자 직관적으로 우리가 참고해서 판단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건 우리 공부의 대상이 아닌 거야. 이게 부등식이 아니라서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오케이? 그럼 우리가 공부하는 대상은 중학교 때부터도 봤지만 변수 x를 포함한 그런 부등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 변수 x의 범위가 여기서 약속이 돼. 어떻게 약속되냐면, 방정식 단어는 우리가 복소수 범위까지 수체계로 확장시켜서 방정식, 등식을 공부할 때는 모든 x값은 기본적으로 복소수 범위에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2차 방정식 그런 거 할 때 근의 종류를 따질 때 실근이냐 허근이냐까지 우리가 구별을 해냈었단 말이야. 오케이? 그런데 자, 우리가 배웠던 허수라는 녀석은 어떤 특징을 갖게 되냐면 크기 비교가 불가능하다고. 그치? 우리가 복소수 i를 배웠을 때, 허수 i를 배웠을 때 그 녀석은 크기 비교가 불가능하다고 했어. 왜냐면 실수만이 수직선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수직선상에 표현되는 숫자들은 오른쪽으로 가면 커지는 숫자고 왼쪽으로 가면 작아지는 숫자라서 실수는 크기 비교가 가능하지만 실수가 아닌 수를 나타내는 허수라는 녀석은 크기 비교가 불가능하다고. 따라서 자, 이 부등식 단원에서 우리가 변수 x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는 그 x의 변수 x의 범위가 자연스럽게 어디로 제한이 되냐면 실수 범위로 제한이 되는 거야. 부등식, 방정식하고 다르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왜냐면 허수는 크기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뭐 대학이나 가서는 뭐 가능하다 하더라도 어쨌든 고등학교 범위에서 무조건 허수는 크기 비교가 불가능한 숫자야.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등식 범위에서는 실수 범위에서 다를 거야. 그래서 니네가 아마 대충 이제 뭐 예전에 배웠던 기억을 되살리면 요 범위에서는, 부등식 단원에서는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표현보다도 어떤 표현을 쓰냐면 보통 우리가 해는 모든 실수다 이런 표현을 쓴다. 해가 무수히 많다는 표현은 공식적으로 잘 쓰진 않아. 그럼 표현이 틀렸다라기보다는 그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럼 어쨌든 중요한 건 어쨌든 우리는 지금부터 실수 범위에서 우리는 부등식을 다룰 거다라는 내용이야. 자, 그러면 부등식은 결국 크기를 비교하는 식인데, 그럼 좌변과 우변에 우리가 크기 비교는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이거 중학교 때 이미 다 배웠어. 자,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지? 좌변과 우변 누가 더 큰지를 확인하려면 우리는 빼보면 되지. 그지? 좌변과 우변, 좌변에서 우변을 빼든 우변에서 좌변을 빼든 뺄셈을 통해서 두 식이 됐든 값이 됐든 뺄셈을 통해서 뺀 결과, 즉 A에서 A와 B를 비교할 때 우리는 A에서 B를 빼든 B에서 A를 빼든 뺐을 때 그 결과가 양수가 되면 A가 더 큰 거고, A에서 B를 뺀 것이 음수의 결과가 나오게 되면 B가 더 큰 거고, A에서 B를 뺐는데 얘가 0이 되면 그럼 A, B는 같다.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차를 이용해서 크기 비교를 하게 될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이게 가장 일반적인데, 자, 요 뺄셈을 통해서 우리가 크기 비교를 하는 것들이 힘들 때 그때 우리가 이용하는 게 뭐냐면 제곱의 차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비의 관계를 이용하는 거지.
자, 근데 요 두 가지는 항상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언제 쓸 수 있는 거냐면 이건 우리가 양수 조건이 있을 때만 쓸 수 있어. 자, 지금 하는 내용들은 사실은 중학교 때 이미 다 공부를 했던 내용들이야. 알겠어? 그런데 요 내용을 본격적으로 우리가 다룰 건 어디서 다룰 거냐면 뒤에 2학기 파트에 해당되는 명제에서 절대부등식 파트에서 한 번 더 본격적으로 다룰 거고, 지금은 이 부등식이라는 게 이제 처음 나오다 보니까 그 부등식이라는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는 거야. 요거 관련된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 요 파트에서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우리는 크기 비교의 방법이 있다라는 거 머릿속에 집어넣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중학교 때 이미 한번 공부했었던 건데, 야, 그러면 이 부등식이라는 녀석이 이런 건데, 이 부등식이 갖는 성질이 있단 말이야. 부등식의 성질. 자, 그게 뭐냐가 우선 첫 번째 중요한 사항이야. 알겠지? 자, 부등식의 성질은 이거 중학교 때 이미 배웠다. 자, 어떤 부등식, 예를 들어서 A가 B보다 크다라는 요 부등식이 있을 때, 모든 부등식은 양변에, 첫 번째 조건이 양변에다가, 양변에 어떤 걸 더하거나 곱하거나 빼거나 나눌 거냐면 같은 수나 값이야. 같은 것. 그래서 내가 그냥 간단하게 같은 것이라고 할게. 같은 식이 될 수도 있고 같은 수가 될 수도 있는 거야. 알겠지? 같은 것을 세 번째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도 여전히 결과가 뭐야? 결론이 여전히 뭐가 변하지 않는다? 여전히 부등호는 변하지 않는다가 원칙이야. 알겠어? 부등식도 등식하고 똑같이 양변에다가 똑같은 녀석들을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눠도 원래 성립했던 부등호의 관계가 변하지 않는 게 원칙이야. 근데 얘는 우리가 이미 중학교 때 공부해 봤다시피 예외가 있지. 등식과는 다르게. 근데 여기에 단 예외가 존재한다. 언제만? 곱하기나 나누기를 할 때는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는 부등호가 뭐 한다고 배웠어? 바뀐다라고 중학교 때부터 배웠단 말이야. 그래서 단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는 어차피 나누기는 곱하기 없으니까 곱셈이지 결국에는. 곱하거나 나눌 때는 부등호의 방향이 뭐하더라? 방향이 바뀐다. 이게 엄청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원칙은 안 바뀌는 게 원칙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주면 안 바뀌는 게 원칙이니까 사실 신경 쓸 게 없다고. 등식은 그래서 우리가 크게 신경을 안 쓰잖아. 그런데 얘는 안 바뀌는 게 여전히 원칙이긴 하지만 얘는 예외가 존재한다고.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는 바뀌니까 그 부분만 조심해 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요거와 관련돼서 이제 시험 문제가 만들어지는 게 어떤 거냐면 이거 방정식에서도 한번 했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야. 다음 부등식 ax 마이너스 b는 0보다 크다를 풀어라 라고 나왔을 때, 자, 요 녀석을 풀면 우리 요 1차 부등식의 구조잖아. 그치? 근데 엄밀하게 말해서 1차 부등식이 아니야? 아직 알 수가 없어. 그치? 그래서 요걸 풀 때는 어쨌든 모양 자체는 1차식의 구조, 1차 부등식의 구조니까 x는 좌변으로 상수는 우변으로 해서 x는 어떻게 저쪽으로 이렇게 범위를 잡아줄 거란 말이야. 그랬을 때, 자, 얘를 그러면 요렇게 우선 정리가 될 거고, 첫 번째.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이 양변을 a로 나누어서 x의 범위를 잡아낼 건데, 자, 요 방금 전에 배웠던 성질에 따라서 양변을 내가 a로 나눌 건데, 방정식에서는 뭐만 조심하면 되냐면 나눗셈 할 때 0이 아닌 값으로 나누느냐 0인 값으로 나누느냐만 조심하면 돼. 근데 부등식은 음수를 나누느냐 양수를 나누느냐도 성질이 바뀐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세 가지의 형태로 분류가 되어야 된다고. 그래서 크게는 우선은 크게 세 가지인데, 먼저 a가 양수인 경우 나누는 경우와 a가 음수인 경우 나누는 경우와 a가 0인 경우 요렇게 나눠줘야 된다고. 그래서 a가 양수일 때는 얘는 그냥 나눠주고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는 게 원칙이니까 x는 a분의 b보다 크다가 정답이 될 거고, a가 음수일 때는 예외에 해당되니까 나눠주되 부등호 방향을 뒤집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0일 때는 이때는 상황을 봐야 돼. 네가 0이면 0x가 b보다 작다라는 형태의 식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도 다시 또 상황이 나눠진다고. 만약에 b가 뭐라면 0보다 큰 수라면, 그러면 x에다 뭘 집어넣어도 0이 양수보다 작다가 되니까 이때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그지?
그래서 이때는 b가 양수이면 그러면 이 부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돼요. 그래서 이 부등식의 해는 모든 실수가 될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얘가 b가 0보다 작은 경우 음수가 되면 x가 어떤 값이 들어가도 좌변은 0인데 0이 음수보다 작다는 결론이 나오잖아. 이건 말이 안 되지. 혹은 지금 요 부등식 상태에서는 b가 0이 되면 0은 0보다 작다는 틀린 표현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b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이 부등식을 성립시키는 x값 존재해야 안 해? 안 하게 되지. 그래서 얘는 해가 없다가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요 부등식 ax-b는 0보다 크다는 저런 부등식을 우리가 풀 때 요 내용에 대한 성질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0이냐 0이 아니냐만 나누면 되는 게 아니라 부등식 성질 때문에 양수냐 음수냐 0이 아니냐 0이냐까지 나눠줘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요게 첫 번째 내용이야. 그 다음에 요 정도는 알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수업을 설명 안 했어. 뭐냐면 1차 부등식의 그냥 단순한 풀이들 있죠. 그거는 쉽게 말해서 이런 것들. 이런 거 풀 줄은 다 알잖아 우리가. 그치? 이런 거는 다 요 기본 성질에 따라서 우리가 풀어주면 되는 거지. 이런 것들도 시험에 나올 수 있는데 이게 진짜 나오진 않을 거야. 그럼 얘가 뭐로 나올 거냐면 우리 지금 센수학에 보면은 연립 1차 부등식이라고 해서 곱하트에서 나올 건데 이제 당연히 그 기본적인 것들은 각각의 부등식을 풀어주면 되는 거니까 이런 기본적인 내용은 중학교 때 배운 거니까 넘어갈 거야. 조심해야 되는 거 요것만 조심하자 이거야. 그러면 이게 왜 조심해야 돼? 이 부등식의 성질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자 우리 스탠으로 가서 문제를 좀 보자. 자 먼저 볼 문제가 725번부터 봅시다. 자 725번 문제를 보면 부등식 이거의 해가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일 때 요 부등식의 해를 구하라 이렇게 나왔지. 그러면 1-a의 x 그 다음에 a 더하기 b. 자, 요 부등식을 풀면 해가 요게 나와야 한대. 그럼 우선 저 조건들을 우리가 해석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거 우리 접근은 어떻게 할 거야? 그럼 난 요 부등식 풀 줄 알잖아. 그럼 내가 요 부등식을 풀었을 때 나온 해와 문제가 제시한 해는 같다고 그래서 우리는 관계를 잡아낼 거라고. 자 그러면 자, 얘를 풀 건데 자 역시나 여기서도 이런 내용만 머릿속에 정리가 잘 되면 돼. 그럼 결국 저 내용이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되냐면 이거야. 내가 요거 방정식 단에서도 이런 식으로 정리했는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미지수인 경우 방정식에서는 먼저 뭐 하라고 하냐면 차수 지정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라고 했어. 그럼 역시나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최고차항의 개수가 미지수일 때는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먼저 해야 될 일은 문제에서 차수 지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거야. 여부를 확인. 그래서 차수 지정이 있었다. 그럼 그건 무슨 말이야? 걔는 0이 되면 최고차항의 개수는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조건이 숨어져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차수 지정이 있었다라는 얘기는 최고차 개수는 0되면 안 된다라는 이 조건을 조심해줘야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차수 지정이 없어 문제에서 지금 딱 이게 그 문제지. 지금 내 눈에는 이거 1차 부등식처럼 보이는데 문제에서 1차 부등식이란 말이 없어. 그지? 그럼 얘는 지금 차수 지정이 없는 거야. 오케이? 그럴 때는 뭐 해야 돼? 경우를 나누는 거야. 경우를 나누는데 자, 이 경우 나누는 게 방정식 단원에서는 어떻게만 나누면 돼? 최고차항의 개수가 0이냐 0이 아니냐만 나누면 돼. 근데 부등식 단원에서는 어떻게 나눠야 된다고? 얘는 경우를 어떻게 나누냐면 부등식에서는 세 가지로 나눠야 된다고. 어떻게 하냐면 최고차 개수가 양수인 경우, 최고차 개수가 음수인 경우, 최고차 개수가 0인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접근해야 돼. 이게 방정식과 부등식의 차이점이야.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그 성질 때문에. 이해되겠어? 그럼 얘 봐. 얘를 내가 지금 요게 이제 간단히 정리됐잖아. 그치? 요 방정식 해를 구하기 위해서 나는 1-a로 양변을 나눌 거란 말이야. 근데 나누려고 봤더니 얘가 지금 미지수니까 얘가 1-a가 양수인 경우, 그 다음에 1-a가 음수인 경우, 1-a가 0인 경우로 나눠봐야 된다. 야,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얘가 0이 돼버리면
이건 되게 특수한 꼴이 된다고. 해가 무수히 많거나 아니면 없거나 아니면 굉장히 특별한 형태로 어떤 특정한 값 하나가 탁 나오거나 이런 특별한 경우야.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지금 해봐도 안 될 거라는 게 눈에 보여. 오케이? 이 범위로 이렇게 특정 범위로 나오진 않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얘는 우선은 이 문제를 푸는 데서는 탈락시켜도 될 거라고. 이해돼? 자, 그럼 얘가 될 거냐 얘가 될 거냐인데 잘 봐. 이것도 지금 이런 문제에서는 서술형에서는 다 풀어줘야 돼. 근데 이런 객관식에서는 다 풀 필요가 없지. 왜냐면 야, 결국 나는 얘를 나눈 다음에 x는 그러면 뭐뭐보다 크다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그게 내가 구한 해지. 근데 내가 구한 해하고 얘하고 똑같아야 돼. 근데 나는 x가 크다가 나오는데 문제는 x가 작다가 나와. 그럼 반드시 뭐 해야 된다는 얘기야? 부등호가 뒤집혀야 된다는 얘기니까 네가 될 수 있겠다 없겠다? 없겠다라고 이게 탈락시켜버리는 거야. 그럼 네가 음수였을 테니까 즉 a가 뭐보다 크다라는 얘기니까 1보다 크다라는 조건 아래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겠지? 부등호 바뀌면서 1-a분의 a 플러스 b가 될 거고 네가 얘하고 뭐 해야 되니까 같아야 하니까 나는 이런 결론을 얻는 거지. 1-a분의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2다 라는 결론을 얻을 거고 그럼 요거 넘기면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 플러스 2a가 되고 자 얘가 다시 넘어오면 a는이 아니라 b는 뭐라고 바꿀 수 있는 거냐면 마이너스 2 플러스 a라고 바꿀 수 있다는 거지. 되겠어? 그럼 요 조건 과한 요 조건을 알고 있는 거야.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나한테 뭘 풀라고 그랬냐면 bx가 뭐보다 크다? 6보다 크거나 같다면 요 부등식의 해를 구해달라고 그랬으니까 b는 얘로 바꿀 수 있으니까 b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a 마이너스 2 플러스 a x가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는 전개하면 얼마야? 그냥 2x가 되겠네. 이렇게 됐지? 그치? 그래서 x는 3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될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식으로 되고 여기서 이제 문제가 조금 더 복잡해지면 여기서 a가 안 사라지게 만들 수도 있어 문제에서. 오케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빼기가 아니라 만약에 더하기로 나오잖아. 그치? 그러면 문제가 조금 더 복잡해지는 거야. 그럼 만약에 이 문제를 내가 변형해서 a 더하기 b로 갔다. 그럼 얘는 식이 이렇게 되겠지. 대입하게 되면 이거의 x가 6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치? 그렇게 되면 얘는 2a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니까 2x가 6보다 크거나 같다지. 그럼 이제 나중에 얘를 약분시킬 거야 양변에. 여기도 이제 이렇게 만약에 문제의 의도가 이렇게 나가면 이쪽에도 뭔가 있을 거야 a가. 왜냐면 약분되기 위해서 답을 나오게 하려고 할 테니까. 알겠어?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만약에 저렇게 a가 살아남는 경우라면 뭘 확인해야 되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a의 범위가 있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2a-2라는 녀석의 범위가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잡았던 저 범위에 의해서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또 한 번 판단하게 만들 거라고. 문제가 한 단계 더 나가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거기까지 이 문제를 풀면서 우리는 확인을 해두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문제에서는 그냥 그것까지는 안 나가고 여기서 그냥 바로 답이 나와버리는 조금 쉬운 문제였으니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요게 첫 번째 주제야. 부등식의 성질, 기본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들. 자, 그래서 요거 있지? 지금 여기 필기했던 거. 자, 요렇게 지금 우리가 경우를 나눠야 되는 이유가 근거가 얘를 이렇게 나눠야 되는 근거는 뭐 때문이라고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부등식의 성질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요거를 거기 유형 2번 위에다가 필기해놔.